그래,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도 저는 물론 이런 정치적인 의도나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서 계속 그걸 막고 거부하고 마지막 날인가요? 마지막 날 그 전에 그런 여당의 대안이 나왔잖아요. 10년 동안 그러면 계속 살게 해줄게. 만약에 사기를 당했으면 뭐 이런 대안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대안과 그다음에 야당이 내놓은 법안의 차이가 뭐냐면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여당이 내놓은 법안은 그렇게 해서 그 대안을 하면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은 수동적으로 당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억지로 거주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이 내놓은 것을 보면은 선구제를 한 다음에 나중에 후정산을 해주잖아요. 돈을 받고 그 집에서 나갈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선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거냐면 빌라 시장 자체가 다시 활성화가 돼요. 빌라 시장에서 지금 마음 놓고 전세나 전월세를 하지를 못해, 사람들이. 전월세를 못하니까 그게 어디로 쿠션이 가버렸냐면 이게 좀 3쿠션이거든요. 3쿠션 가서 지금 아파트 시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올랐잖아요. 예. 3, 4억 빌라 시장에서 이거 불안하니까 내가 전세 대출 좀 세게 받더라도 좀 한 2, 3억 받더라도 6, 7억짜리 아파트로 가자. 그러니까 아파트로 가니까 아파트의 전세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부의 의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그게 또 매매가의 완충지를 만들면서 매매가가 다시 과거 수준의 뭐 95% 피크 수준으로 거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 들어서 처음부터 고금리나 뭐 이런 전반적인 것 때문에 자산 시장이 쭉 하락했고 특히 부동산 시장, 부동산 PF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정부가 하는 지금 일종의 행태를 보면 저 사람들은 아파트 매매가 시장을 그리고 본인들의 지역구, 강력한 지역구가 나오는 서울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시장을 떠받치기 위한 정책의 모든 초점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진짜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아픔을 받고 그리고 아파트 시장을 살려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시장의 함의가 있거든요. 야당이 내놓은 법안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언론도 이야기 잘 안 하고 그리고 여당에서는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빌라 사는 사람들이 주로 신혼부부, 젊은 청년들, 이른바 여당에서 계속 이야기해왔던 본인들이 지킨다는 미래 세대예요. 아니 요새 전세가가 올라간다 해서 왜 그러나 그러는데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자산 가치를 지켜주려고 그러니까요. 가난한 청년 세대 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대출로. 참 나쁘네. 전세 대출로. 그러니까요. 빚이야 그것도. 네? 그렇게 해서 집부자들의 자산 가치 지켜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생각해보면 아주 나쁜 대통령이네. 궤심해요. 네? 그거를 궤심해. 아니 요새 전세가가 오른다는데 왜 그랬었거든. 아니 국토부 정도는 국토부의 관료들 정도는 제가 말하는 논리를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빌라 시장을 그래서 시장의 전문가들은 빌라 시장을 이거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많은 것 같지만 서울 수도권의 40% 정도밖에 안 돼. 빌라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네, 빌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그걸 믿고 들어갈 수 있게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아파트 시장 전체 주택 시장까지 영향을 주는 거지. 근데 국토부에서 그걸 모를 리가 있나? 그러니까 이 중에 아마 빌라라고 하면 제가 빌라 전문가인데. 예, 빌라 전문가. 여기에서 빌라 전문가. 빌라 매매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빌라에 대한 전문가. 빌라 전세입 빌라에 대한 전문가. 빌라라는 건물에 대한 전문가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빌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빌라라고 하는 그런 시장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젊은 세대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하여튼 젊은 세대가 과도하게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라든가 좀 더 안전한 쪽으로 쏠리게 되는 그런 부담을 져야 되는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문제는 전세 대출을 과도하게 받는 것에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네.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자를 엄청나게 실제로 낸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이자를 네. 엄청나게 내고 이자를 엄청나게 내는 게 어떤 영향으로 연결되냐면 버는 돈도 크지 않잖아요. 젊은 세대는. 그렇죠. 버는 돈이 크지 않다 보니까 쓸 돈이 그냥 이 이자를 내느라고 없어지는 거고 이게 그러면 소비의 어떤 그럼. 위축이나 이런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경제가 침체되는 거죠. 소비가 줄으니까. 그렇죠. 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불행인 거예요. 그건. 그렇죠. 불행. 네.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걸 의도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면서 고액자산가들의 어떤 자산 가격의 하락을 막아주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참을 수 없죠. 저는 그게 이제 고의적으로라고 지금 보신다면 그건 저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까지 안갈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라는 게 조금 의문인데 네. 전 사실은 자본주의적인 사고, 그러니까 돈을 무상으로 주면 안 된다라는 사고 때문에 대출이 해답이다라는 기조였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정부에서. 그렇죠. 보수 정권이.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서 이 돈을 빌려주고 언젠간 회수하는 걸로 해야지 아무리 저소득층이거나 아무리 집값이 아무리 올라서 저소득층이 못 사거나 청년층이 못 사더라도 회수할 수 있게 해야지 무상으로 뭔가 지원해? 아 이건 안 돼. 이거는 공산주의적이고 이것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고 자본주의 시장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안 돼라는 생각을 못 벗어나는 데서 오는 한계라고 봐요. 그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대출을 농어촌에 했듯이 농어촌에서 그 우리 농업이 굉장히 FTA 때 쇠퇴하면서 예. 그때 했듯이 계속해서 대출을 무리한 대출이라도 계속 내주는 식으로 예산 운영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젊은 층에서는 사실은 가처분 소득이 이자 내라고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당장은 좋지만 예. 상속받을 게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이 전세의 네. 특별법이 그러니까 얘기를 다시 되돌아가 보면 그 거부를 한 것이 고의는 아닐지라도 예. 관료들이나 이쪽에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국토부에서는 이게 파장이 이 빌라 시장이나 아파트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알고 있을 관측하고 거 있기 아니에요. 때문에 이거를 이게 모를 일은 없을 것 영향의 같아요. 파장이 예. 어디로 퍼져나가서 결국 누구에게 부담을 알 거 아니에요. 전형적인 풍선 효과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인 고의는 아니어도 풍선 효과예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지.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그러니까 뭐 3조 4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국가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죠. 그렇죠. 그 예. 집주인이 어디 도망가 있어도 재산 예. 빼돌렸어도 아니 그저 다 나오잖아요. 예. 네? 훨씬 빠르죠. 그래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리고 사실은 기업 구조 조정할 때 이 뭐 저 다 기억하시겠지만 IMF 이후에 기업들 구조 조정 먼저 했습니까? 먼저 하지 않고 공적자금. 구제 해주고 난 다음에 구제 금융 실시하고 약속 지켜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약속을 지킨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